사람들이 치과라는 공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통증입니다. 시술을 받을 때 겪게 되는 통증 때문에 치과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력을 통해 통증은 물론 부작용까지 줄이는 다양한 시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통증은 최소화하고 부작용과 시술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메디컬인에서 임플란트에 대해 몇 차례 걸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예. 사실 매번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임플란트에 대한 방송은 한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기술은 매년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치과 치료 기술의 발전은 환자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예, 그렇죠. 오늘은 그 임플란트 시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격도 저렴해지고 보험 혜택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2016년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욱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더욱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치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충분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분석을 통해서 가장 알맞은 임플란트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에는 치과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충치나 풍치, 기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자기 치아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티타늄 기둥을 잇몸뼈 속에 심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심겨진 티타늄 기둥과 잇몸뼈가 한 덩어리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철물을 올려서 새로운 인공치아를 만드는 과정이 임플란트 시술입니다. 자, 근데 이런 임플란트 시술이 실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니까는요, 그 역사만 해도 벌써 60년 가까이 됩니다. 이미 되게 오래전에 시작이 됐군요. 예. 많은 분들이 2000년 이후에 아주 새로운 신기술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진 상당히 안정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혹은 디지털 임플란트는 무엇인가요? TV 방송이나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요즘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 한 장을 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겨우 목적지로 가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보급된 이후로는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길을 먼저 알게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시술 시에 그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의 도움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측 가능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정말로 새로운 기술이다. 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이 치과와 접목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이런 새로운 시술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기본적인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참 좋겠구나,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는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잇몸뼈가 너무 없거나, 잇몸뼈가 너무 무르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가서 어쩔 수가 없이 임플란트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치료 계획과 실제적으로 수술 이후의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 한 장을 들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양한 디지털 장비로 인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에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히 재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미리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로 인해서 큰 오차 없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계획 그대로 환자분에게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디지털 장비가 사용되다 보니까 디지털 임플란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누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수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잇몸뼈가 많이 상해서 다량의 고리식이 필요한 환자분이나 잇몸살이 너무 약해서 잇몸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 이식 수술, 고리식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할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할지 의료진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의료진과 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아가 4개 정도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몇 개 심으면 될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질문하시죠. 왜냐면은 단순히 하나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임플란트가 결정이 되지 어렵습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부위에 잇몸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잇몸뼈의 강도는 어떻게한지, 거기에 부딪히는 반대되는 치아의 치아 상태는 어떤지, 또 그 환자분이 씹는 힘은 얼마나 강하신지, 이를 갈거나 이를 꽉 깨무는 그런 습관은 없으신지, 또 전신적인 질환은 없으신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시는지, 흡연은 하시는지, 기타 이런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병원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과 선생님들과 상담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알맞은 임플란트 시술법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장비들이 사용이 될까요?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크게 3가지 종류의 장비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콤빔 CT가 있습니다. 이 CT를 통해서 우리가 시술을 하려고 하는 잇몸뼈의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히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의 상태와 그 주변의 턱뼈의 상태, 그리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분포까지도 저희들이 3차원적으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을 스캔할 수 있는 구강 스캔 장비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장비로 인해서 예전에는 재현이 힘들었던 잇몸의 상태라든지 주변의 치아 상태, 그리고 볼이나 혀 같은 구강 연조직 상태까지 3차원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드캠이라는 3차원적인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치과에 접목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 치과 기공사분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손으로 만들고 제작하고 가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캐드캠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 컴퓨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3차원적으로 프린팅해서 깎아서 만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에 이런 새로운 시술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 3D 프린터가 이 치과 치료에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모든 영역에 지금 3D 프린팅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치과에서도 이렇게 아주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술 과정이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예, 예. 네. 먼저 환자분께서 내원하시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요. 이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콤빔 CT를 촬영을 하고 구강 스캔 장비를 의해서 구강을 스캔해서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환자분의 그 정보를 3차원 디지털 입체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와 동일하게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재현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 시뮬레이션 후에 가장 알맞은 위치,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질 위치와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은요, 그 위치와 방향을 나중에 수술할 때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수술을 유도하는 장비,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장치를 캐드캠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 유도 장치와 그리고 사전에 보철물까지도 캐드캠을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들어갑니다. 수술을 들어갔을 때 수술 유도 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끼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위치와 방향 그대로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진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철물을 바로 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술 시간 정도는?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개 과정이라든지 봉합 과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보통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치까지 치료부터 완치까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한두 달 정도 치유가 더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가 통상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 네. 어떤 게 제일 큰 장점일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여 잇몸을 열어서 잇몸뼈를 직접 보면서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이 되고, 출혈이 많이 되고, 붓기도 많이 붓습니다. 또한 염증이나 감염의 가능성도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거나 봉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도 줄어들고 출혈이라든지 잇몸 붓기가 훨씬 덜해집니다. 당연히 잇몸을 열지 않으니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전신 질환자들은 치과 시술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분들에게 시술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전신질환자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뇨, 고혈압, 기타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하고 또 치유되는 속도도 많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과 시술 시에도 많은 점을 고려해야 되고 많은 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이나 염증이 훨씬 덜하고 치유되는 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욱더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은 수술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들이나 전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치과 수술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이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관리 방법이라. 관리 방법이 말로 설명하기는 참 쉽습니다. 네. 말로 설명하기는 참 간단한데 실천하기는 또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많은 분들은 자기 잇몸뼈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 요인들,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들, 그리고 전신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는 겁니다.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칫솔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나 고혈압 같이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자는 사이에 이를 꽉 깨물거나 이를 많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습관을 되도록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까지 못 먹은 음식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렇죠. 네. 갈비를 뜯으러 간다든지, 역시 음식은 씹어야 맛이야. 이러면서 오돌뼈를 씹는다든지, 얼음을 깨워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라고 하여서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오게 되면은 그 힘이 그대로 잇몸뼈에 전달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되어서 주변에 잇몸뼈가 녹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너무 강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래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일단 구강 관리의 중요성, 그전에도 제가 아주 강조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치아를 우리가 기존에 자기 치아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두 번째 자기 치아를 얻은 거라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는 게 바빠서
치아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냥 자기 치아를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그전처럼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환자분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치아나 임플란트나 어떤 한 번에 좀 더 튼튼하게 되고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어떤 특효약이라든지 특별한 시술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늘 관리하고 늘 꾸준히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아는 참 오복 중에 하나인데 예, 평상시에 그런 관리를 통해서 좀 신경을 써주고 내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더 큰 뭐 어떤 시술을 받는다든지 무리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항상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혹 이렇게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면은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단점이라면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보철물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잇몸 뼈가 많이 부족해서 뼈 이식을 꼭 하셔야 되시는 분들, 또는 잇몸 주변에 잇몸에 건강한 잇몸살이 없어서 잇몸 이식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그대로 누리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임플란트를 평생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그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플란트 기둥 자체가 부러진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에 무리가 와서 잇몸뼈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잇몸뼈가 소실된다든지 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하지만은 항상 그 주변의 잇몸 조직, 그 주변의 잇몸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반영구적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에서 15년 정도라는 게 그때쯤 되면은 그게 망가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이것은 환자분 본인이 얼마나 관리에 신경을 썼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검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치아는 한 번 상하면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치료한 후에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관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자체 문제보다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풍치가 생기는 경우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다시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평소 생활에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중요성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식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윤태근 원장님과 함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